안녕하세요 여러분. DDTV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채널원TV 안철준 촌장입니다. 자, 좋은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규제가 이제 거의 다 풀렸습니다. 이제 자유로운 코로나 이전의 환경으로 넘어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환경이 저희의 일상이라든지 비즈니스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놓고 있는데 실제 이런 환경들이 고착화되고 정착화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본격적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만 또 IT 관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이런 환경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또 굉장히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위한 디바이스 관리 전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IT 운영 담당자들께 아주 엑기스가 될 만한 내용들을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웨비나를 진행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VM웨어의 이대근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VM웨어에서 데스크탑 가상화와 디바이스 관리 시스템을 맡고 있는 VM웨어 이대근 부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의 전환을 돕고자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픈베이스의 전병준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오픈베이스에서 VM웨어 EUC 및 SDC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고객을 위해서 아키텍처 업무도 같이 맡고 있는 전병준 부장입니다. 이번에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위한 디바이스 관리 케이스 사례가 좋은 게 있어서 한번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 리허설 했을 때 보니까 사례들도 데모와 함께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네네. 준비 잘 하셨는데 그동안 웨비나 안 나오겠다 그렇게 도망다니셨다. 예. 자, 오늘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가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위한 디바이스 관리 전략이라는 주제인데 두 분의 회사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픈베이스는 요즘 업무 환경이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회사 출근하면서 고객사 외근이 있을 때는 외근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얘기할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VM웨어는 어떻습니까? 예. 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저희 이제 오피스 담당하시는 분께서 많은 직원분들이 회사에 나와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좀 조성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요? 뭐 간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물이라든지 네, 그런 어떤 좋은 베네핏을 가지고 네. 회사에서 업무할 수 있게 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책을 뭔가 네, 빗기를 하고 예. 사무실 나와라.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강제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보이면 오랫동안 이런 환경에 준비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위한 시스템이 미리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시스템과 비업무 시스템 그런 것들을 저희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환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솔루션을 준비한 회사니까 또 실제로 직원분들이 또 그런 환경에서 또 이미 잘 활용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아마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신다고 네,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경험들도 오늘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업무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업무, 대략 뭐 집에서도 일할 수 있고 또 회사에도 일할 수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업무라고 하는 게 뭔지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아무래도 저희가 구글에서 하이브리드 업무를 딱 찾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재택근무이실 겁니다. 그렇죠. 키워드가 재택근무지만 저희가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애니 디바이스죠. 제가 PC, 뭐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뭐 맥OS, 뭐 안드로이드, 태블릿, iOS 등등 멀티 OS에서 회사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 그 환경이 바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장소도 중요하지만 네. 쓸 수 있는 디바이스가 원체 지금 다양해져서 사실 저희도 지금 윈도우 있고 맥도 있고 이것도 엄청난 다름인데 예, 그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핸드폰, 네, 스마트폰도 맞습니다. 종류가 다양하고 태블릿도 다양하고 네. IT 관리자 복잡한 이유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자, 전 부장님, 오늘 네네. 웨비나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고 진행하면 들으시는 분들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일단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과 전략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내 케이스 사례 한 2개 정도 말씀드리고 해외 사례 하나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대해서 오늘 웨비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지만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은 끝까지 들으시면 좋은 정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DDTO 웨비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상호 소통하는 웨비나 알고 계시죠?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이나 질문들 올려주시면 담당자들이 실시간으로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중간에 온라인 설문조사 오픈됩니다. 여러분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요. 꼭 좀 답변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웨비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꼭 좀 해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서 경품 소개 또 안 하면 약간 섭섭하죠, 그죠? 예. 오늘도 경품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등록자 설문 조사 응답자 150분 많이 주시네요. 150분. 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주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좋은 질문자 5분 선별해서 BBQ 치킨과 콜라 세트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스페셜 경품인 것 같은데요. 부이메어 솔루션을 이번에 구매를 하신 고객분들께는 3명 선착순으로 애플워치 SE도 드린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게 투인데 이번 기회에 한번 네네 약간 구매해보시면 구미가 당기기는 하는데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들으시고 이번 기회에 한번 도입을 하시면 또 좋은 경품도 있으니까 좋은 내용도 들으시고 경품에 관련된 부분들도 아마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 고민하시는 분 많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으시고 네.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되나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네. 일단 이 부장님 한번 일단 알겠습니다. 화두를 한번 던져주시죠. 지금 오늘 웨비나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막막하셔서 저희 웨비나를 좀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일단 저희가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브이메어에서 제공하는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하이브리드 업무한 배경이라고 하면 아마 큰 축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팬데믹 이전에도 저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업무의 환경을 바꾸거나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되게 좋게 많이 만들고요. 또는 뭐 모바일 자석제 등등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저희가 2020년 3월에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이 크게 다가오게 됐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발빠르게 변화를 시도했는데 그 변화를 저희가 새로운 표준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보안의 표준도 어긋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직원들이 원하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관리할 수 있는 네. 통합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사일로를 발생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 또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리하는 시스템의 한계가 나타난 부분을 브이메어의 워크스페이스선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업무의 단일화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 내부에서 업무를 하든 외부에서 업무하든 동일한 UI UX 그리고 윈도우, 맥, iOS, 안드로이드 상관없이 다 동일한 UI UX로 업무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다양한 디바이스들 그렇죠? 뭐 아이폰, 안드로이드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하나의 통합 솔루션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이나 아니면 디바이스들이 회사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올 때 조건에 따라서 접근 제어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윈도우에서만 들어오게끔 하거나 아니면 알려진 네트워크에서 들어올 때는 그냥 바이패스지만 투팩터 인증을 자동으로 걸어주거나 하는 접근 제어 시스템 끝으로 수많은 디바이스예요. 한 명이 3대, 5대씩 쓰게 되면 수만 대의 디바이스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란 어렵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하실 텐데요. 네. 이 디바이스들을 저희가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이거를 리포팅하고 대시보딩하고 조건에 따라서 다 만들어 놓는 인사이트 기능 이것까지 해서 4가지로 저희가 전략을 세워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브이메어는 이런 코로나 상황을 미리 예측하셨나요? 어찌 뭐 예측을 하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네. 미리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이메어 워크스페이스 1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예, 이제 예. 소개를 해줬습니다. 4가지 기본적인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솔루션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오래됐고 네. 나온지 그다음 실제 어떤 포지셔닝이 어떤지 네. 실제 믿을 만한지 이런 얘기도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더 포레스트 웨이브랑 같은 그래서 조사를 한 바로는 저희 제품, 브이메어 제품이 엔드포인트 디바이스 관리 부분에 리더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쪽에 계시네요. 예. 저희가
뭐 작년 Q4만이 아니라 약 5년간 저희가 리더그룹에 속해 있고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이유는 저희가 시대가 달라질수록 기술 개발을 끊임없이 저희가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 워크스페이스는 바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한 15년 전부터 꾸준히 만들어진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계 수천 개의 디바이스를, 수천만 대죠. 수천만 대의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국내 사례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데스크톱 사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제조업과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윈도우, 맥, 다양한 OS의 플랫폼들을 활용하시는 직원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도입하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에 사일로가 발생해서 효율성이 떨어진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 거를 좀 저희가 해결을 해드렸고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활성화시켰다는 거, 생산성 향상을 했다는 거, 저희가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모바일 관리 쪽인데요. 모바일 관리 쪽에는 저희가 그 Vme어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DLP 기능이 탑재된 어플리케이션인데 이런 보안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회사의 이메일이라든지 웹 서비스를 활용한 그런 기능들을 쓰셨던 고객 사례가 있었고요. 오늘 말씀해 주실 안드로이드 엔터프라이즈 기능 이런 걸 통해 모바일 사용 하이브리드 환경의 사용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이런 그 하이브리드 환경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데스크탑에서만 이제 주로 업무를 봤다고 하면 이제 원체 이동도 많고 자유도 또 높아지니까 맞습니다.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보는 것도 굉장히 많아져서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워크스페이스 1에 관련된 뭐 다양한 고객 사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셔야겠죠?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전체적인 Vme어 워크스페이스 1의 청사진입니다. 청사진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고객분들이 제가 고객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우리 업무 시스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뭐 이런 거 막아주세요. 네. 뭘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네. 조건별로 억세스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네. 뭐 이런 요구사항들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가면 업무 시스템은 VDI를 활용해서 하실 걸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네. 비업무 시스템과 또 퍼블릭 클라우드로 나눠서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액세스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그 기업마다 아니면 도메인마다 굉장히 그 쓰고 있는 환경들이 다를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디부터 손을 봐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또 도메인별로 또 요청사항들이 또 다르시죠? 네, 실제로? 네, 다릅니다. 네. 그런 거에 맞춰서 어떤 표준화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고객별로 다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나요? 일단 저희가 뭐 고객별로 가이드를 다 해드리고요. 네. 고객에 대한 그룹별로 가이드, 사용자별 가이드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전에 저희가 정책을 내리게 되면 모든 사용자들이 다 영향을 받았다면 맞아요. 이제 그룹별로 아. 또는 어떤 부서별로 네. 아니면 또 예를 들면 특정 이상 징후를 갖고 있는 분들 아, 바로 관리가 네. 가능한 게 네. 저희의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하긴 이제 좀 관리를 좀 많이 네. 해야겠다라는 그룹들도 보이시죠? 네, 네. 포스트잇 붙이듯이 네, 네. 태깅을 딱 걸어서 그런 식으로도 관리가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디바이스별로도 되지만 사용하는 유저 그룹별로도 관리가 네, 되고. 그룹, 디바이스 태깅까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업무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직원들이 억세스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무실에서만 다 했다고 네. 하면 이제는 이 사람들 어디서 접근하고 있는지, 카페에서 있는지, 집에서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다양한 이런 업무 억세스 환경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이제 이런 억세스 부분에서 어떻게 고려해야 되고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 부장님께서 네네.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억세스 측면에서 직원이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접속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접속할 때 디바이스 등록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등록되지 않은 디바이스로 접속했을 때는 접속 차단이 필요하고 등록된 디바이스 접속했을 경우에는 디바이스 사용자가 정말 이 우리 직원이 맞는지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접속했을 때는 이 등록된 디바이스는 바로 바이패스로 VDI 서비스
서비스를 접속하게 네. 해주고 그리고 회사 외부에서 접속했을 경우에는 그 싱글 사인원 인증이라든가 투팩터 인증을 통해서 VDI 서비스 접속하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VDI 서비스 접속할 경우에 이 모든 트래픽은 저희 VM웨어 터널 기술에 의해서 모두 다 암호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특정 앱을 위한 포앱 VPN 그리고 VDI 서비스에 의한 풀 VPN을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풀 VPN 같은 경우는 인터넷 차단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요즘에 이렇게 세시팝을 이렇게 조금씩 이제 문의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세시팝을 사용하더라도 이 세시팝을 통해서 뭐 클라우드 서비스로 바로 접속할 수도 있고 세시팝에서 온프레임의 VDI 서비스도 네. 접속할 수 있도록 모두 다 제공해드리고요. 이런 전반적인 액세스에 관련된 환경을 모두 다 전혀 문제 없이 그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엄청 복잡한데. 근데 여하튼 그런 접속하는 환경마다 액세스하는 포인트를 다 관리하고 네네. 또 핵심적인 부분이 또 보안일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핵심적인 부분들이 또 디바이스 관리 부분일 것 같거든요. 네. 디바이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거는 이 부장님께서 한번 네, 말씀해 제가 좀 주시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 핵심은 아무래도 멀티 OS 플랫폼이죠. 다양한 멀티 OS 플랫폼에 대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관리를 기본으로 각각 OS 레벨에 맞는 MDM 정책,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정책을 통해서 뭐 원격으로 잠금을 한 거나 분실 대응에 대한 대책까지 저희가 완벽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OS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배포, 삭제, 업데이트까지 완벽하게 저희가 제공한다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뭔가 툴을 제공하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직원들은 우리는 윈도우만 써야 돼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핸드폰은 안 돼. 그러면 유능한 직원분들이 네. 다 떠나십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엔. 네.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실제로 업무 환경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각각의 개인들별로 직원별로 쓸 수 있는 디바이스가 또 다양하게 그렇죠. 예. 효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네. 또 그리고 담당하는 직원들마다 나는 집에서 일하는 게 훨씬 편해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러한 하여튼 환경에서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 회사가 이제 좋은 회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부임 회사가 좋은 회사. 예, 저희 알겠습니다. 저희 오픈베이스도 네. 뭐 윈도우즈도 사용도 할 수도 있고 아, 그러세요? 맥도 사용할 수 있게 고객의 네. 고객뿐만 아니라 네. 저희 그 직원들의 네. 그 환경에 맞춰서 다 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홍보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봤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다양한 OS도 있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서드파티. 네. 요즘에는 네. 그 직원분들이 일을 하면서 하나의 솔루션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서드파티 앱을 쓰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관리하는 부분들도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또 하나의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기술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멀티 OS라고 말씀드렸고 환경에 따른 조건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건에 맞는 보안 정책 또는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소스 코딩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근데 저희는 이제 로우 코드 방식으로 소스 코드 없이 드래그 앤 드랍으로 캔버스 UI에 만들어 놓으면 그게 바로 조건별 설정이 되면서 오토메이션 기능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제 담당자들이 이제 코드하는 거 싫어하세요. 예, 맞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환경, 하이브리드 환경에 있다 보면 PC 쓰시다 보면 문제 많이 발생하시죠.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전화 통화가 필요할 텐데 저희는 원타임으로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관리자는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원격 기술 지원이 가능하고요.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자분들이 쓰다 보면 막 어플리케이션이 죽어버리거나 또는 호구 잡다고 하죠. 네. 굉장히 CPU 점유율과 메모리 점유율을 높게 해서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성능을 저하시켜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게끔 만드는 저해 요건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미리 취합을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직원분들에게 미리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고 문제가 딱 발생하시면 그 앱을 지우거나 네. 새로 설치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조건들로 직원은
업무에만 신경 쓰고 그러니까요. 예,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업무만 잘하면 되고요. 관리자는 예측할 수 있는 장애 포인트를 찾아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선 실행 후 이제 보고를 받아서 미리 그거를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 이게 저희 하이브리드 업무의 네. 청사진입니다. 지금 이 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직원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 컴퓨터가 맞습니다. 느리다든지 예. 접속이 안 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내 일만 네. 포커스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예. IT 관리자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이 수많은 환경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잘 관리해서 맞습니다. 일찍 퇴근할 수 있느냐. 핵심입니다. 네네. 이게 근데 이제 이런 환경에서는 IT 관리자 담당자 입장에서는 엄청 콜을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초반에는 콜을 많이 받으세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셀프 서비스 포털에 보면 뭐 스스로가 찾아서 할 수 있는 다양한 URL을 통해서 접속을 할 수 있고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쓰시는 게 자체가 쉽습니다. UI UX가 그리고 또 OS가 달라진다고 해서 또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동일한 UI UX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용성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장애 대응 보고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쓰는 것보다는 낫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따 케이스 사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보고된 바로는 20% 이상의 관리 효율성이 높아졌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실제로 오늘 국내 사례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지. 아,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도입을 해볼까, 검토해볼까 하는데 도대체 사례가 있어? 도대체 어떤 이슈가 있지? 고민 아마 하실 것 같거든요. 예.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오픈베이스 전 부장님께서 좀 네네네. 일단 저희가 그 국내 사례를 한 2가지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한 금융권에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관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고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 케이스 사례를 만들기 전에 한 1년 반 정도 이대근 부장님하고 같이 POC도 하고 그 고객 미팅도 하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뤄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반 걸리셨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고객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이 한 7가지 정도가 크게 나왔는데요. 일단 이 고객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직원들한테 태블릿 한 2,000여 대를 구매해서 직원들 이미 배포를 했습니다. 아, 이미? 네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배포는 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담당자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저희들하고 계속 논의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겠는데요. 네. 네. 예, 그래서 이 태블릿 관리와 그리고 사용자들이 이 태블릿에 대한 이 손쉬운 온보딩 서비스가 과연 되느냐. 그리고 이 태블릿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이 태블릿 자체 이제 데이터 보안 관리가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이 태블릿 이제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회사 내부에서 쓸 수가 있는데 과연 태블릿이 외부 나가서도 과연 이 업무 그렇죠.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가 있는지 그렇죠. 그런 사항이 사실 이제 요구 사항 중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아젠다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고객은 또 기존에 그 제로 클라이언트로 회사 내부에서 이미 VDI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제로 클라이언트로 이제 쓰고 있는데 태블릿을 가더라도 이것과 일원화된 VDI 서비스를 원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그 서드파티 VPN도 있는데 이걸 문제없이 태블릿에서 쓰기를 원했었고 네. 이 VDI 부행 간에도 통신 제어가 필요를 했었습니다. 요청사항 많으시네. 근데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이신 분들도 네네. 이런 요구사항은 거의 비슷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양하긴 하겠습니다만 네네. 얼마나 고민들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저희들도 이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들도 많이 문의가 옵니다. 근데 대부분이 거의 비슷한 문의 사항들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떤 효과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네네. 일단 이런 요구사항에서 저희가 솔루션으로는 저희 워크스페이스 원 UEM이라고 해서 디바이스 관리하는 솔루션과 이 워크스페이스 원 액세스하고 호라이즌을 같이 연동해서 이 VDI 연동과 인증 쪽을 그 솔루션 제시해드렸고요. 그리고 VM의 그 방화벽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NXT 데이터 센터를 같이 솔루션 제안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솔루션을 이용해서 고객이 보는 효과로는 일단 2,000여 대 태블릿 디바이스를 손쉽게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자 측면에서
효과를 보셨고요. 그리고 사용자 단에서는 QR코드를 이용해서 손쉽게 온보딩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일단 제공받았고요. 그리고 태블릿 단의 보안을 위해서 저희는 업무 프로필 이용해서 데이터 보안 관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가된 업무 애플리케이션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기존에 업무 VDI하고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NXT를 이용해서 VM 간의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를 구현해서 VM을 외부에 쓰더라도 전혀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효과를 실제로 구축하셨고 네네. 보셨네요. 네, 실제로 맞습니다. 관리자분들도 만족하셨나요? 관리자분들도 이렇게 쉽게 관리하고 사용자들 쉽게 이게 온보딩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본인도 보람을 느끼시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VDI를 통해서 업무를 본다는 게 네네. 실제로는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고 굉장히 일관된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보안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네. 이제 말씀하셨던 워크스페이스 1이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뭔가 하나로 가능하게끔 만들어졌다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말씀 중에 업무 프로파일이라는 게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네. 아마 이제 이 관련된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업무 프로파일이 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업무 프로필 설명에 앞서서 저희 워크스페이스 1은 디바이스 관리하는 방식이 워크 매니지드 방식과 업무 프로필이라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워크 매니지드는 디바이스 전체를 관리해주는 방식이고요. 네. 워크 프로필은 화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태블릿을 개인 영역과 업무 영역을 논리적으로 나눠서 업무 영역만 업무 프로필이 관리를 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앞으로 실제 다양한 환경에서 그 직원들이 다양한 디바이스를 쓰실 텐데 네. 사실 회사에서 준 디바이스 있긴 하지만 회사에만 쓰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개인 은행 뱅킹 일도 네, 하고 맞습니다. 카카오도 하고 네, 뭐 등등 할 텐데 이렇게 관리가 됐을 때 내 개인 정보가 프라이빗한 게 혹시 회사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이 부분이 이렇게 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업무 프로필 이용하면 개인 정보가 일체 하나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업무를 보실 수가 있고 개인 정보도 유출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정보가 나가지 않게 하는 이유가 이 업무 프로필 내에 저희들이 이 업무 영역에 앱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업무 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니지드 앱 스토어를 별도로 배포를 해서 이 앱을 사일런스하게 인스톨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앱에 대해서는 모든 설정들을 자동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 영역에 사용된 앱과 개인 영역에 사용된 앱 간에는 서로 데이터 공유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완전 분리가 되는 거군요. 네,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단의 가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업무 영역 단에서 뭐 자격증명이나 구글 스토어의 계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업무 프로필로 다 관리가 되고 그리고 업무 프로필 사용되는 앱들은 저희들이 파란색 서류 가방을 표시를 해서 업무 영역 앱과 개인 영역 앱을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밑에 제공해 아이콘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파란색 가방 모양의 이렇게 아이콘이 표시가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똑같은 앱이라 하더라도 업무용과 네. 그다음에 개인용이 분리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아하, 알겠습니다. 자, 말로만 듣기에는 조금 부족하니까 데모를 좀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이래서 저희가 그 이번에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어떻게 정말 등록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바이스 등록 과정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일단 디바이스 등록은 저희들이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게 되면 인텔리전트 허브라는 앱이 퍼블릭하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인텔리전트 허브 앱을 1차적으로 먼저 설치가 필요로 합니다. 이 설치가 완료되고 이제 인텔리전트 허브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들이 손쉽게 QR코드를 통해서 온보딩을 할 수도 있고 이메일 주소 쪽에 이제 서비스 도메인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도메인 인증까지 되면 이제 사용자에게 할당되어 있는 그룹에 대해서 이제 인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룹까지 인증이 되고 나면 사용자 계정을 입력해서 이제 직원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그 고객사에서 보통 사용하고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액티브 디렉토리의 계정을 이용해서 인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완료가 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태블릿을 이제 기기 등록하는 과정을 이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 등록하는 과정 중에는 저희가 업무 프로필이라는 것을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프로필 내에는 디바이스 제한 정책, 뭐 카메라 제어라든가 클립보드 제어, 뭐 블루투스, 와이파이, 뭐 USB 이 각종 디바이스에 대한 모든 제한 정책을 모두 다 프로파일화를 시켜서 내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 앱도 다 리스트 다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디바이스 등록이 문제없이 되면 저희가 그 인텔리전트 허브 앱이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브 앱이 실행이 되면 장치가 등록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메시지가 보이고 앱으로 가시게 되면 실제 업무용 앱에 대한 리스트가 그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이 업무용 앱은 순차적으로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이 순차 설치하기 전에 이제 그 담당자에 의해서 이 앱은 필수 앱이야, 이 앱은 선택적 앱이야라고 지정하면 필수 앱은 바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단에 이제 VDL, VM도 다 배포가 되고요. 네. 그리고 태블릿 단에서 보시게 되면 개인 영역과 업무 영역이 분리돼서 완전히 논리적으로 분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 그러네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등록된 거 보셨으면 이번에는 한번 이 디바이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디바이스 단에서 보면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기존에는 그 개인 계정을 모두 다 입력을 해줬어야 된다. 하지만 업무 영역에서는 저희 회사를 위해서 그 자동적으로 발급한 계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도 보통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 업무 프로필 단에서 이 카메라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보안 정책을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클립보드 제어를 통해서 이 업무를 보시면서 어떤 특정 문구들을 고객분들이 많이 복사해서 유출하려고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클립보드 제한 정책을 펼쳐서 이 클립보드에 복사된 것을 네. 개인 영역에서 복사한 걸 붙여넣기 아무리 하더라도 붙여넣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어떤 문구라도 이 개인 영역으로 유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가 되네요. 네.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그 보통 VPN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VPN 앱이 보통 필요합니다. 그래서 VPN 앱은 저희가 자동으로 배포해 드리고 보통 그 고객분들이 이 앱의 그 설정적을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정책화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PN 설정 정보를 개인이 수정도 못하게 락이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허브 앱을 통해서 실제 이제 VD의 VM을 한번 접속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서 애플리케이션을 들어가게 되면 이 본인의 VD의 VM이 있고 네. 클릭하게 되면 그 호라이즌 클라이언트 앱이 자동적으로 로딩이 됩니다. 그러면 이 호라이즌과 연동해서 이 VD의 VM 내에는 디지털 워터마크가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진 찍더라도 이 워터마크 때문에 유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VM 내에서 무슨 업무하면서 뭐 스크린 캡처를 하시고자 하신 고객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스크린 캡처까지도 다 차단해주는 다양한 시도를 하시죠.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하시더라도 보안의 생각에서 저희들이 워크스페이스원이 하나하나 다 프로파일화해서 모든 것을 제어를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죠, 데모가? 네네. 네. 뭔가 이제 처음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쉽게 이렇게 프로로 쫙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인상적이었던 거는 개인 영역과 네네. 업무 영역이 확실히 분리돼서 업무 영역에서는 뭔가 이렇게 시도하지 못하게끔 네, 맞습니다. 뭔가 시도하는 게 약간 바보 같게끔 이렇게 완전히 분리해 놓고 있다라는 게 관리자 입장에서 그렇고 사용하시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그냥
편하게 네, 네, 업무만 맞습니다. 봐야지라고 아예 네. 딱 이렇게 포커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구성한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업무 영역에서 어떤 고객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자기가 그냥 APK 파일을 받아서 한번 설치해야지 라는 고객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조차도 저희는 업무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다 차단하게 네.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뭔가 전체적으로 각각의 디바이스들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차단을 좀 해야겠네요. 네, 확실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해놓고 안 되니까 또 전화해서 왜 안 되냐.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날의 검인데 항상 제가 네네. 생각하면 관리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사용자들 입장에서 너무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또 관리자의 입장만 생각하기는 어렵고 또 사용자의 입장을 좀 풀어주면 네네. 여러 가지 이제 관리에 또 어려움도 있을 것 네, 같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 중간에서 적절한 포인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 워크스페이스 원 네, 그죠? 네, 네. 이게 그 적절한 포인트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네.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오늘 그 말씀드렸던 이 금융권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관리 사연, 사례 시연 자체 내용도 기본적으로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하시는 사례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사례랑 동일하고요. 아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자들에게 설정 정보들을 다 주고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거 자체가 보안의 위협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VPN 설정 정보 같은 경우에도 관리자가 직접 내려준다고 하면 그 VPN 설정 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킬 수 없으므로 외부에서 공격받을 수 있는 어떤 표면을 일단 제거한다라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좋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저희가 40분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제 빨리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관리하는 형태의 관리 운영 관련된 부분의 데모를 보여주셨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또 고민 중에 하나가 디바이스를 분실하거나 네네네. 고장되거나 예, 맞습니다. 예. 부시거나 이제 이런 이슈도 있을 거란 예, 말이죠. 예, 예. 근데 이제 디바이스가 고장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데이터 네. 이거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이슈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예. 부분도 데모를 준비해 주시죠. 예, 그럼요. 저희들이 이 분실 대비해서 저희가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데모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네. 그래서 저희는 디바이스 분실에 대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자 포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포털을 그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등록되어 있는 디바이스 리스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록된 디바이스에 대해서 분실 관련돼서 약 7가지의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뭐 장치, 잠금을 통해서 장치를 다른 사람이 아예 사용하지 못하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요즘에 태블릿 쓰다 보면 그냥 무음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강제로 소음을 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이거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분실을 했으면 이제 그 업무량이 이제 데이터 이제 삭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엔터프라이즈 초기화를 통해서 이 업무 영역의 모든 데이터를 다 삭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암호만 변경해 놓을게 하고 암호 변경을 해주면 해당하는 디바이스의 암호만 변경해서 추후에 찾아서 다시 쓸 수 있게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디바이스 이슈들이 원체 많으니까 이런 백업을 이런 방법들을 다 이렇게 고민을 해 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안드로이드 그죠? 이런 모바일 관련된 이야기를 네, 좀 했다고 맞습니다. 하면 또 데스크탑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네, 이제 그럼요. 데스크탑 네.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워낙 데스크탑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데스크탑은 어떻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저희 제조업 쪽에 윈도우즈하고 맥 디바이스 관리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고객 같은 경우는 한 요구사항이 한 8가지 정도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도 거의 앞 케이스 1하고 비슷하게 일단 제로 클라이언트 이용해서 업무 VDR 사용하고 일원화된 VDR 서비스를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VDR 접속할 경우에는 OTP 인증을 필요로 했고요. 네. 그리고 사용자의 손실은 온보딩은 당연히 필요로 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윈도우즈하고 리눅스 VDI VM을 쓰는데 이것조차도 외부에서 동일하게 쓰길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어플리케이션도 관리가 필요로 했고 등록되지 않은 디바이스로 접속하면 무조건 차단을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접근하면 이 업무만 보게 하고 인터넷 업무는 다 차단할 수 있게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솔루션을 워크스페이스, UEM, 억세스, 호라이즌 3개의 솔루션으로 제안을 해드렸고요. 고객이 받은 효과로는 일단은 내부, 외부든 접속하면 일어나야 돼요. VDI 서비스를 당연히 받게 됐고요. 그리고 VDI 접속하면 저희가 VM웨어 OTP 서비스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이용해서 이 OTP 별도의 전용 앱이 있어서 그 앱을 통해서 OTP 인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텔리전트 허브 앱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이 손쉽게 온보딩도 할 수도 있고 이 허브 앱을 통해서 이제 업무용 내부 애플리케이션도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이라 하더라도 보안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스크탑도 이 보안 프로파일을 다 배포해주고 등록되지 않은 디바이스로 접속했을 때는 무조건 접근, 차단을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주로 많이 데스크탑을 가지고 업무를 네, 보실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데스크탑의 사용 빈도도 많은 만큼 복잡도도 네네.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예, 예.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VDI 접속 아이디를 가지면 어떤 디바이스든 접근할 수 있는데, 네네. 이 경우에는 OTP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제한을 걸거나 이제 그런 컨트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대적인 디바이스 설정 정보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와이파이 설정이라든가 VPN 설정, 그리고 어떤 패스코드의 복잡성, 그리고 디바이스 제한이라고 해서 카메라 제어, USB 제어, 블루투스 제어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한 제한 정책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에 대한 암호화 정책뿐만 아니라 방화벽, 그리고 바이러스 정책, 그리고 그 윈도우즈 업데이트 정책까지도 그 관리자가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스크탑을 내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보통 AD 연동하면서 GPU 정책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 데스크탑을 외부에서 사용하더라도 이 GPU 정책을 저희 워크스페이스 1이 다 내어줘서 내부의 보안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스크탑의 바이오스 설정이라든가 바이오스 그 펌웨어 업데이트까지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파워쉘이나 스크립트까지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저희가 데스크탑에도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 중에는 본인 생각할 때는 난 PC 정말 잘 다뤄. 네.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물론 잘 하셔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사실 네. 그런 분이 또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바이오 세팅 막 하고 막 네, 혼자 맞습니다. 생각하시고 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문제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동영상 준비하셨어요. 네. 동영상 잠깐 보시죠. 네네. 이 데스크탑 상황에서는 일단 쉽게 이제 등록할 수 있는 게 이제 필요한데요. 일단은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브라우저로 접속을 하게 되면 화면과 같이 그 접속 차단이 되는 이제 화면이 이제 보여진다. 그러면 인텔리전트 허브 앱을 통해서 이제 디바이스 등록이 필요로 한데 일단 인텔리전트 허브에 이제 서비스 도메인을 이제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비스 도메인이 입력돼서 이제 접속이 되면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할당되어 있는 이제 그룹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 인증까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는 사용자가 이제 할당된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이제 할당된 이 계정 정보를 입력을 해줍니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해서 인증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데스크탑 디바이스 등록 과정을 이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면서 이 보안 프로필이라고 해서 장치 제어 장치, 비트락커 정책, 그리고 방화벽 정책, 그리고 윈도우즈 업데이트 정책들을 다 프로파일화해서 내려주게 되어 있고요. 업무 앱도 다 같이 이제 리스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완료가 되면 인텔리전트 허브가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허브 앱에서는 이제 본인이 할당되어 있는 VDI 앱 VM과 그리고 업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 앱들이 리스트가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앱은 선택적 또는 필수적으로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본인한테 할당된 VM에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VM 접속할 때에는 브라우저 또는 호라이즌 클라이언트 앱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호라이즌하고 연동해서 VM을 접속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디지털 워터마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캡처해도 누가 유치하는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데스크탑 관리 영역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그 관리자가 그 설정해 놓은 주기에 의해서 업데이트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 그 계정 정보인데요. 보통 그 워크스페이스 1을 연동하면서 이 계정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정을 통해서 해당하는 MDM 정책 그리고 GPO 정책 등이 모두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제어라든가 카메라, 블루투스 이런 제어를 모두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윈도우즈다 보니까 보통 방화벽이 일반적으로는 많이들 그냥 오픈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네. 저도 네.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네, 사용하고 네,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워크스페이스 1을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퍼블릭 네트워크에 대해서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퍼블릭 네트워크는 강제적으로 관리자가 이 방화벽 정책을 인앱을 시켜서 네. 해당되는 정책에 의해서만 그 통신을 허용을 해주고 있고요. 그 이외에 뭐 개인 네트워크나 도메인 네트워크도 만약에 관리자가 제어하고 싶다 하면 다 방화벽 정책을 오케이. 제어를 해줄 수가 있는 이런 보안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지금 많이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카페 같은 데서 일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예.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예, 이런 예. 것들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이렇게 접속할 경우 그 방화벽이 다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누가 네,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데모까지 이제 들어봤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국내 사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는 맞습니다. 한번 눈을 보여서 해외 쪽은 어떤지 네.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해외 사례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외랑 우리나라랑 가장 큰 차이점, 일단 땅덩어리가 다르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엔드투엔드의 보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요. 그 엔드투엔드의 시작은 저희 워크스페이스 UEM, 워크스페이스 1으로 디바이스 관리를 저희가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굉장히 빠르고 혹은 데이터 센터나 이아스나 사스 서비스에 접속할 때 보다 빠르게 접속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랜섬웨어라든지 머레어가 딱 들어왔을 때 탐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이유인즉슨 팬데믹 때문에 VPN을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VPN을 쓰셨는데 그렇죠. 쓰다 보니까 문제점 첫 번째가 워크로드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VPN이 그렇죠. 용량을 계속 늘려야 되는 그렇죠. 비용적인 부분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알면 나도 들어오지만 맞아요. 우리 해커도 함께 맞아요. 들어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보안 문제점들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 센터 찍고 사스 이아스 가니까 너무 비효율적이고 모든 워크로드가 데이터 센터에 쌓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컨트롤이 있어서 이 세 가지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 모델에 맞게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아도 관리되고 있는 디바이스인지 알려진 네트워크인지 네. 그리고 암호화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등을 확인을 해서 접속하는 환경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환경에 맞게 모바일과 PC 모든 디바이스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사스 서비스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할 때 보다 빠르게 접속할 수 있고 끝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관리 리소스를 20% 이상을 줄임으로써 관리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었던 그런 저희 베네핏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해외 사례이지만 현재 국내 쪽에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네, 아젠다일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또 그 필요성들이 바로 국내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엔드-투-엔드 포인트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보시게 되면 저희가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하기 위한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vMware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체적인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직원에 대해 보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저희 워크스페이스 1을 통해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사스 서비스나 데이터 센터에 접속할 때 그냥 VPN을 쓰게 되면 좋지 않냐라고 하지만 일단 저희가 VPN을 통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그건 또 보안에 대한 취약점들이 그렇죠. 발생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사시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클라우드 웹 서비스 웹 시큐리티, 뭐 캐스비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차세대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URL 기반으로 보안을 향상시켜서 접속하는 사용자들이 그 URL이 안전한지 혹은 멀레어가 들어가 있는 그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그 받을 때 저희가 멀레어 참지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DLP 기능 등을 활성을 하셔가지고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구현하실 수 있어요. 끝으로 사용하시다 보면 멀웨어, 랜섬웨어 노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타났다고 해서 저희가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즉시성 있게 맞아요. 해결하고 네. 그다음에 리포트하고 그 디바이스 아까 잠깐 아침에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태깅을 겁니다. 포스트잇을 딱 붙여서 얘는
랜섬웨어 걸렸던 친구야.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강력한 보안을 처리해야 돼라고 네.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 같고 네. 실제로 이런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이렇게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관리자 또는 사용자 측면에서의 어떤 베니핏?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 뭐 막연하게 저희 웨비나를 보셨지만 끝으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속 시원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VMware 솔루션으로 만약에 하시게 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직원의 원격 근무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직원이 원하는 어떠한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셔도 업무를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결과 유능한 직원분들은 유입을 하고 또 유지하고 우리 회사가 굉장히 좋게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소문이 나면 회사의 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지금 서비스들이 클라우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클라우드에 올라갈 때 접근하는 어떤 엣지 서비스, 엣지 컴퓨팅에 대한 보안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접근하는 사용자 아니면 디바이스 아니면 네트워크 조건들을 체크를 해서 최소한의 표면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오픈만을 통해 제로 트러스트 보안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끝으로는 자동화 관리입니다. 여러 개의 디바이스 또 수천 명의 직원들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이 잠재적인 이슈를 찾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해결하기 위한 모델을 설계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지고 와서 잠재적인 이슈에 대한 설계, 자동화, 그리고 처리 후에 리포트와 대시보딩을 통해 유관 부서들과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자동화 관리 시스템으로 저희 기대 효과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면 다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현업의 담당자들이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또 고민도 또 추가적인 세부적인 사항들도 있을 텐데 예, 예. 이런 것들은 또 상의해 가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직원들은 업무만 신경 쓰고 네. 네, 일만 열심히 하셔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IT 관리 전반적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게. 네.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신 이렇게 환경이 됐을 때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서 좋은 직원분들이 들어와서 여기는 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면 오픈 베이스도 많이 지원하시고 그죠? 맞습니다. 보이메어도 많이 지원하시고 이런 환경을 여러분들의 회사들도 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신 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위한 디바이스 관리 전략이라는 내용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원래 저희가 한 40분 정도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 부장님. 네네.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위한 디바이스 관리 전략에 대해서 사례가 한 3가지 정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이 고객사에 최적화된 이 업무 환경을 저희 오픈베이스하고 저희 VM웨어가 최상의 솔루션 디자인 해드릴 수 있을 테니까 그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달려가서 한번 아주 최적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픈베이스하고 VM웨어는 뭐 고객의 업무 환경 성장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뭐 교두보 역할 고객에게 한번 제공해드리고 싶다 보니 한번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우리 전 부장님 웨비너 오늘 처음이신데 처음 아니시죠?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자, 우리 이 부장님. 네. 저희 오픈베이스의 전 부장님이 굉장히 많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해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보다 빠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바꿔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멘트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1시간 남짓 55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위한 디바이스 관리 전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1시간 정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마 오늘 웨비나를 들으시는 많은 현업 담당자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좀 잘 찝어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 나름대로 VM웨어 그리고 그다음에 오픈베이스의 솔루션을 소개해드렸는데 고민되시는 분들 한번 연락 주셔서 상담 한번 받으시고요.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의 어떤 방향이 잘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품도 많이 준비됐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댓글과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저희가 추후에라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미처 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보기 오픈될 것 같고 저희가 오픈할 수 있는 내용들 발표 자료도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기 언제든 시청 가능하시고요. 또 주변에 또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기 전에 꼭 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아직도 기승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좋은 오후 보내시고 저희 DDTV에서는 다음에 더 좋은 웨비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